컴맹 와이프 구하기 시리즈. 와이프에게 가장 시급했던 주제는 화상 수업과 파일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이 주제들은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컴퓨터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프 수준에 맞춰야 하니까 너무 전문적이거나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되겠죠. 제 와이프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알면 유용한 핵심 내용만을 추렸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완제품을 사지 않고 직접 조립을 하게 되면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본체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전원을 연결하려면 후면에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보드입니다. 여기에 CPU와 CPU 펜 그리고 메모리를 장착합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나 SSD도 필요합니다. 그래픽 카드와 사운드 카드는 메인보드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진 않은데, 다만 그래픽 성능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장착을 하기도 합니다. 광학 디스크에 해당되는 CD나 DVD 드라이브는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멀티포트 확장 장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합니다. 본체 이외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핵심 부품은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주요 부품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CPU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며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해석하여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메모리는 DRAM이라는 반도체를 사용하는데 주기억 장치로서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용량이 적으며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 외의 주요 부품들은 모두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CPU와 연결됩니다. 스토리지는 보조기억 장치로서 메모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속이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고용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외부의 장치나 인터넷과 연결을 지원하는 부품이며 유선과 무선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CPU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장치인데 디지털 신호를 영상 신호로 바꿔 모니터로 전송합니다. 그래픽 작업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려면 추가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먼저 CPU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크게 3가지 계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 주로 장착되는 CPU는 ARM 계열입니다. ARM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 홀딩스가 만든 CPU 아키텍처입니다. 이 설계를 라이센싱해서 만든 CPU를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폰에 주로 사용되는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 엑시노스가 있고 아이폰에 사용되는 애플 A CPU가 있습니다. ARM 홀딩스는 4년 전에 소프트뱅크가 39조 원의 인수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그래픽 카드 1위 업체인 엔비디아에 47조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X86 계열은 원래 PC용으로 만든 CPU였는데 현재는 서버용 시장도 장악했습니다. 인텔이 여전히 압도적인 1위지만 최근에는 AMD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용 브랜드는 인텔 코어, AMD 라이젠이고 서버용 브랜드는 인텔 제온, AMD 에픽입니다. 중대형 서버용 유닉스 계열에는 IBM 파워, 오라클 스파크, 인텔 아이테니엄 CPU가 있습니다. CPU 크기를 보시면 스마트폰용 CPU는 매우 작은데 X86 서버용 CPU는 손바닥만한 것도 있습니다. CPU와 컴퓨터 본체 간의 관계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ARM 계열에서 퀄컴 스냅드래곤과 삼성 엑시노스는 안드로이드 폰과 패드에 사용이 되고
애플 A 시리즈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이 됩니다. X86 계열 중 PC용은 당연히 윈도우 PC에 사용됩니다. 애플 맥은 초기에는 IBM 파워 CPU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윈도우즈 PC와 동일한 인텔이나 AMD CPU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년 말부터는 ARM 계열 CPU를 장착한 맥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버용 X86 CPU인 인텔 제온과 AMD 에픽은 HP나 델 등의 X86 서버에 장착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닉스 계열을 보면 IBM 파워 CPU는 IBM 메인프레임과 유닉스 서버에 장착됩니다. 현재는 파워 9 버전인데 다음 파워 10 버전은 삼성전자에서 위탁 생산하는 것으로 최근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라클 스파크는 오라클 유닉스 서버에 장착되고 인텔 아이테니엄은 HP의 유닉스 서버에 장착됩니다. 서버 시장도 기존 유닉스 계열에서 급격하게 X86 계열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과거에 IBM 메인프레임을 주로 사용했던 금융회사들의 핵심 시스템도 이제는 유닉스를 넘어서 X86 서버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메모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메인보드의 슬롯에 직접 장착이 되는데 모듈 형태로 D램 반도체에 컨트롤러가 결합된 방식입니다. 데스크탑용은 이처럼 길이가 길지만 노트북용은 좀 더 컴팩트합니다. 컴퓨터 본체에 최대 장착 가능한 메모리 용량은 슬롯수와 슬롯당 용량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PC는 슬롯이 2개이고 각각 8GB 모듈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총 16GB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CPU 버전별로 장착 가능한 메모리가 다릅니다. 제 데스크탑 PC에는 10년 전에 출시된 인텔 코어 2세대 CPU가 장착되어 있는데 DDR3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반면에 최근 구입한 노트북에 장착된 10세대 CPU에는 최신 DDR4 메모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컴퓨터 파일을 저장하는 장치인데 저장 매체에는 자기 디스크와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기 디스크 기반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기반은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는데 SSD, USB 플래시 메모리, 마이크로 SD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SSD도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SATA, SAS, NVMe 방식이 있는데 메인보드에 직접 장착되는 NVMe 방식이 좀 더 빠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유선 방식과 무선 방식이 있습니다. 유선 네트워크는 케이블 종류에 따라서 구리 케이블과 광 케이블이 있습니다. PC에서 주로 사용되는 RJ45 포트와 UTP 케이블은 구리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은 주로 서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PC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별도 장착했으나 요즘은 거의 대부분 메인보드에 인베드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역폭은 현재의 대부분 PC는 1GBps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에는 와이파이는 인터넷 연결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블루투스는 근거리 통신용으로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무선 이어폰 등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하려면 무선 공유기에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PC나 스마트폰의 핫스팟 테더링을 통해서 연결해도 됩니다. 핫스팟 테더링은 쉽게 말하면 PC나 스마트폰이 무선 공유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장치 간에 연결하려면 케이블과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한데 이런 구멍들을 포트라고 합니다. USB는 생긴 모양에 따라서 직사각형은 타입 A, 납작한 라운드형은 타입 C, 마른 모형은 타입 B, 구형 아이폰에서 사용했던 납작하고 단자가 위아래에 있는 라이트닝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A는 버전에 따라서 2.0과 3.0이 있는데 2.0은 검은색, 3.0은 파란색입니다. HDMI는 모니터를 연결하는 포트이고
유선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는 램 포트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포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트 종류별로 데이터 전송 속도, 용도, 전력 등을 표로 요약했습니다. 범용 USB 포트를 보면 USB 버전 2.0 타입 A는 줄여서 USB 2.0이라고 합니다. 버전이 올라갈수록 속도가 점차 향상되는데 USB 3.0이 더 빠르고 타입 C가 타입 A보다 2배 정도 더 빠릅니다. 타입 C 중에서 선더볼트라는 것이 있는데 속도가 가장 빨라서 최신 노트북에서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력을 보시면 타입 C가 5A로 가장 높죠. 이 때문에 현재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모두 USB 타입C를 사용해서 전력 공급도 하고 데이터 전송, 외부 모니터 연결, 이어폰 연결 등 모든 용도를 이 하나의 포트로 다 처리합니다. USB 외에는 모니터 연결용 HDMI, 유선 네트워크 연결용 램 포트, 플래시 메모리 추가 장착용 마이크로 SD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CPU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죠. 인텔 CPU에 기본적인 그래픽 카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려면 추가로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는 이처럼 쿨링 팬까지 장착된 모듈형이고 노트북형은 단일 GPU 반도체를 직접 장착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연결되는 모니터 또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종류는 광원 방식에 따라서 CRT, LCD, LED가 있는데 CRT는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LCD와 LED 간에 뭐가 더 좋으냐는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LED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대각선 길이에 따라서 6.9인치, 15.6인치, 34인치 등등 다양한 사이즈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주사율은 모니터에 1초에 몇 번의 영상을 뿌리느냐는 의미인데 여전히 60Hz가 많지만 컴퓨터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용으로 좀 더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응 속도는 CPU나 그래픽 카드가 보낸 신호를 화면에 표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숫자가 낮을수록 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해상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용어가 워낙 많아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서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4:3은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16:9가 주력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상도는 Full HD 또는 2K라고 부르는 가로 1920픽셀, 세로 1080픽셀입니다. 2K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로 픽셀이 약 2000개, 즉 2K이기 때문입니다. Full HD에서 픽셀 수를 2배씩 늘려가면 4K UHD, 8K UHD 등이 있는데 PC보다는 최신 TV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상도입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21:9도 많이 사용되는데 16:9에서 가로폭을 더 늘려서 울트라 와이드라고 합니다. 제 데스크탑 PC는 이 울트라 와이드 QHD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화면이 넓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두 개의 문서를 띄워서 서로 참고하면서 문서 작업을 하기가 쉽고 특히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면 몰입감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이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정도만 아시더라도 PC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